3분 종목.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금리 인상 관련주인 KB금융입니다. 먼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연방준비제도 FED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인데요. 쉽게 중앙은행이 사주던 자산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금리를 다시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해결을 위해 각국에서는 돈을 찍어냈고 코로나가 3년째 되는 지금 극심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또한 작년 11월 테이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테이퍼링은 3월 초기 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종료와 동시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의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 물가인데요. 올해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하는 등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8차례 인상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2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1월 14일 1.25%로 0.25% 상승되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월 기준금리가 1.5%로 오르게 되면 7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1.75%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가 올라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수혜를 받는 KB금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는 2008년 설립된 KB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 업계 선두권의 시장 지위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1년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며 1위에서 잠시 밀려났지만 최근 다시 은행주 1위로 올라섰습니다. KB금융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은행주가 금리 인상에 강한 첫 번째 이유는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을수록 예대마진이 커지고 금융기관의 수입은 늘어나게 되므로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이 동반 상승하는데 이때 예금금리 이자는 매우 낮게 상승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낮음에도 대출금리는 상승하기 때문에 예대마진율을 증폭시킵니다. 최근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3%에서 5% 정도이며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5%대를 넘어 최대 6%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금융주가 약세장에 강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배당금 상승 여력으로 투자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KB금융의 역대 배당은 19년 2210원, 20년 1770원, 21년 2190원이며 22년 예상 배당금은 2970원입니다. KB금융은 은행주 중 1위라는 점도 투자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58조 9176억 원, 영업이익은 31.6% 증가한 6조 976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은행과 증권 쪽의 영업이익 증가 때문입니다. KB금융은 올해 1,500억 원대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디지털화도 진행 중인데요. 무점포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2020년부터 250개가 넘는 점포를 줄이며 인건비 감소로 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인터넷 은행의 성장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올해 IPO가 진행될 K뱅크의 성장으로 인해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K뱅크는 고객수가 2020년 말 219만 명에서 2021년 말 717만 명으로 늘었으며 카카오뱅크의 누적 가입자도 1,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분 종목.